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3월 중국 광시좌 자치구 우저우에 추락한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의 모습입니다. 구조대가 생존자 수색 작업을 했지만 이 사고로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객 132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뜻밖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 내에 누군가가 고의로 여객기를 급속 낙하하게 유도했고 결국 산에 추락시켰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비행기의 추락사고의 원인이 기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추락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항공기는 높은 고도에서 운항하다가 갑자기 수직에 가깝게 급강하해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복구한 블랙박스 데이터를 보면 기내에서 누군가가 사고기를 조종해 일부러 산에 부딪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 당국은 조종사가 고의로 여객기를 추락시켰거나 아니면 항공기에 탑승한 누군가가 조종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항공기를 추락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기록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이러한 미 당국자들의 평가에 관해 중국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락한 보잉 737-800 기종은 이딴 추락사고로 한동안 운항이 중단됐던 737 맥스 이전 기종으로 그동안 가장 안전한 항공기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여객기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고도 29,000피트에서 순항하던 중 갑자기 그것도 1분여 만에 추락한 것입니다. 불과 1분 만에 21,000피트, 1분 35초 만에 26,000피트를 추락했는데 순간 속도는 분당 3만 피트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추락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고 제프 구제티 미국 연방항공청 사고조사국장 역시 사고기가 추락 중에도 여객기 응답 기능이 여전히 작동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또다시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항공 소속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왼쪽 날개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승객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지하철역에는 인근 호수의 물이 지하철역으로 유입돼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저우 교통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얼마나 부실 공사를 했으면 호수의 물이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을 강타한 연이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중국 인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믿기 힘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개한 동방항공 보잉 737-800기 탑승객 명단에 미국에서 활동한 중국의 여성 스파이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동방항공 여객기의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중국의 여성 스파이가 탑승자 명단에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중국에서는 이 여객기 폭발 사고에 누군가 또는 특정 나라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이 스멀스멀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틴 팡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2020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정보를 빼내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의 스파이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크리스틴 팡은 2011년부터 5년간 미국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모금을 지원하면서 인맥을 쌓고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녀가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당시 그 여객기에 제거해야 할 누군가가 타고 있었던 것인가, 사고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묵묵부답인 것도 의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동시에 닥치자 중국 인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중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를 끈 단어로 도망이 선정됐습니다. 중국이 현재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인기를 끈 이유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서 중국 이외의 국가로 탈출을 하고 싶어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중국에서 널리 쓰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중국에서 2020년의 인기 단어는 퇴행이었고 2021년에는 탕핑이었으며 2022년에는 도망이라는 키워드가 인기 있었다는 것을 봐도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탕핑은 최저생계비만 벌고 대충 누워서 살자는 의미의 말로 아무리 이래도 빈곤층에서 못 벗어나는 인민들이 자조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비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연이은 사고와 봉쇄로 예민해진 중국 인민들을 폭발시키는 영상이 중국 SNS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영상을 보면 방역 요원들이 한 남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테이프로 돌돌 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차에 태워 가버립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검사 거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비난과 사람을 저렇게 테이프로 돌돌 말아 태워가는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사치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상하이에서는 방역 요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방역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왕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가짜 방역 요원은 그간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격리되면 은행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안전 계좌로 예금을 옮겨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겁에 질린 왕모 씨가 약 3,5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뒤 모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에 대해 조사를 한다며 최근 다녀온 지역과 함께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시민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의심 없이 신분증,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알려준 시민 중에는 계좌에 있던 현금이 모두 사라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전체가 격리된 주민들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식료품 공동 구매를 부추긴 뒤 돈만 받고 사라지거나 감염병 관련 시설 공사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한다며 소개비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인들이 검색한 도망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상하이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WHO까지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WHO 사무총장과 비상대책국장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놓고 중국을 겨냥해 말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이 온전치 않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 중 위험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받기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시 주석은 서구식 수술을 받기보다는 중국 전통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를 선호한다고 전해집니다. 해외 매체들은 시 주석이 2019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다리를 저는 등 꾸준히 건강상 문제를 보였다며 시진핑 건강 이상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익명의 한 러시아 신흥재벌은 녹음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으로 매우 아프다. 공교롭게도 두 권력자 모두 건강 이상설이 대두되고 있고 두 권력자 모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에 대해 말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코로나 장기 봉쇄로 인해 중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앞날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